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즘 잘 나가는 욕실 디자인은 어떤 게 있으며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드. 욕실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을 쏟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활용 점정이죠. 상담을 진행할 때도 항상 욕실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공간보다도 특히나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욕실을 만들 때 어떤 느낌으로 공간을 연출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고급스럽다, 그러면서도 심플하다,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거는 호텔이나 고급 타운하우스 같은 집에 있는 어떤 욕실을 우리 집에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계열의 석재를 썼죠. 그러면서 칸막이 벽체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칸막이 벽체 안쪽에 들어가면 이 샤워 부스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경도 벽 쪽에 이제 크게 붙이면서 세면대가 길게 있고 언더볼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 자, 이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그거는 바로 뭐냐면요, 칸막이 벽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벽체, 칸막이 벽체가 있는 거예요. 칸막이 벽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간을 조금 더 독립적인 공간 형태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급 주택 같은 데는 칸막이 벽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욕실을 꾸미는데도 저런 식으로 칸막이 벽체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문의가 많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공간 칸막이 벽체는 보통 샤워 부스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도 샤워 부스가 벽체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벽체를 만들고 샤워 부스에 들어가는 도어만 설치를 하는 형태.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샤워 부스 쪽에 칸막이 벽체를 형성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호텔에서 또는 고급 주택에서 보는 이 화장실을 우리 집에도 인테리어 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현장의 사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객분하고 협의할 때도 여기 있는 욕조를 없애고 샤워 부스로 가고 대신에 벽체를 만들어 달라. 양변기와 세면기 쪽에 돌출 벽체, 이제 현장용으로 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돌출 벽체를 만들어서 물건 같은 걸 좀 스탁을 잘 되게끔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워 쪽에는 날개 벽체를 만들어서 분출을 했고, 그리고 세면기와 양변기 쪽에는 돌출 벽체를 조성을 해서 물건들을 스탁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두 개 사진을 같이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쁘죠? 완전히 이거는 워너비한 욕실, 요새 잘 나가는 욕실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욕실 인테리어를 할 때는요,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그 골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뉴빌드.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돌출 벽체의 형태를, 샤워 부스 벽체의 형태를 만드는 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는 평면이 있고 안 되는 평면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평면도 일반적인 평면이죠. 보통 보면 우리가 욕실이 안방 욕실이 있고 공용 욕실, 두 가지 욕실이 있는데, 제가 안방에 있는 욕실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욕실을 평면을 좀 크게 본 건데요, 욕조 있는 부분 있죠, 길이 부분, 이게 대략 한 1.6m, 1600mm고요. 폭이 2100, 2.1m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자, 그런데 샤워 부스 벽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즈보다는 커야 됩니다. 어떻게 커야 되냐면, 왼쪽 벽에서부터 샤워 부스 벽이 있는 벽체까지 안에 있는 폭이 80cm, 800mm고요. 그리고 벽체 있죠, 벽체는 130mm. 그리고 세면대가 들어가야 될 부위가 75cm. 그리고 나머지 양변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대략 70cm. 요렇게 공간이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2380mm, 즉 2.38m가 된다는 거죠. 같은 욕실에 벽체를 하나 만들면 그 벽체만큼 공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줄어들더라도 나머지 공간이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샤워부스 안에 80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적어도 800 정도는 돼야
안에서 샤워를 할 때 사용성이 되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750, 75cm가 되면 사용을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70cm까지도 해봤는데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용성이 불편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근데 여유 있게 하려면 대략 80cm는 돼야 된다라는 거고, 벽체는 왜 130mm냐? 시멘트 벽돌 한 장의 길이가 가로 190, 세로 90, 높이가 57cm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세워 쌓기를 하거든요. 세워 쌓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닥에 90cm 되는 사이즈의 벽돌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쌓기 형태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한 장이 올라가는 거죠. 세로 길이가 우리가 90cm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90cm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왜 130이냐? 벽돌, 시멘트 벽돌이 9cm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타일이 붙어야 되는데 타일 두께가 있고 본드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 10mm라고 가정하면 타일 10mm에 본드 10mm에서 20mm잖아요. 그게 양쪽으로 붙으면 40mm. 그래서 90에 40mm 더했을 때 130mm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때 우리가 요게 시멘트 벽돌로 조적을 쌓을 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레이저를 필히 띄워야 돼요. 우리가 벽돌을 한 장을 쭉 이렇게 높이 쌓잖아요. 높이 쌓은 테 보면 이게 올라가다가 약간 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레이저를 정확하게 띄워서 거기에 맞춰서 실을 띄워 놓고 그 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일자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욕실에 있는 조적 높이를 쌓을 때요, 하루 만에 조적을 다 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벽돌에다가 시멘트를 올려서 이렇게 켜켜이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다 올리게 되면 제대로 양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거나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 반 정도만, 첫날 반 정도만 올려놓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위에를 쌓는 거죠. 자,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적 벽체를 쌓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전의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수전의 위치를.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욕조라고 하는 거는 욕조 위에다가 우리가 욕조 수전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욕조의 높이가 50cm예요. 그리고 50cm 위쪽으로 수전이 대략 15에서 20cm 위에 욕조 수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대략 650에서 700 정도 높이에서 수전이 설치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샤워부스로 바뀌게 되면요, 샤워 수전에 대한 높이는 이거보다 높아요. 대략 95cm에서 1m 정도 높이의 샤워부스에 대한 수전이 설치가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욕조 수전에서 샤워부스로 바뀔 때는 대략 30에서 35cm 정도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위로만 올라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욕조는 보면요, 700에서 750mm 정도 사이즈입니다. 물론 이게 800mm짜리 나오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750을 많이 쓰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700짜리도 많았어요. 욕조가 되게 폭이 좁았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샤워부스 뭐라고 그랬죠? 800 정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800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700에서 800으로 100mm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수전을 설치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좀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수전 위치도 그 샤워부스 그 공간 안에 센터에 딱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기존에 있는 사이즈에서 우측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위로도 올라가야 되지만 옆으로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수전 위치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면대 수전은 상관없을까요? 우리가 돌출벽체를 만들 때 양변기 같은 경우는 뒤에 끝까지 벽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을 때 양변기를 바깥으로 빼면 문을 열 때 문이 제대로 안 열리고 양변기와 문이 간섭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보는 사진처럼 위쪽으로만 돌출벽체를 형성해서 선반 형태를 만들 수 있게끔 하거든요. 자, 그런데 샤워부스도 안쪽에 있는 거 센터에 맞춘 것처럼 세면대도 그 750 사이에 센터에 세면기 수전이 걸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통 어떻게 한다?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먼저 샤워부스의 수전 위치 그리고 세면대의 수전 위치를 먼저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조적 벽체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궁금한 거, 양변기는 어떻게 되나요? 양변기는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700 사이에 센터 라인이 가게끔 많이 계획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벽에 완전히 양변기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간단하게 편심을 써서 옆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배관 자체 위치를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배관 공사를 좀 옆쪽으로 완전히 틀어서 기존 배관에 연결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가격은 후자가 훨씬
비싸겠죠. 자, 수전 위치도 옮기고 시멘트 벽돌로 조적도 다 형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은 뭘 할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타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타일 붙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떠바리 방법과 압착 시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시멘트 벽돌에는 떠바리로 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압착으로 시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압착으로 시공할 때는 탈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 작업을 해주는데요. 마페이 에코프림 그립이라는 제품을 좀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 역할은 뭐냐면 접착을 더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프라이머를 칠한 사진입니다. 기존에 있는 벽체 부분과 새로 형성한 조적에다가 프라이머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욕실이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팁을 더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슬라이딩장 밑에다가 간접 조명을 설치하면 조금 더 공간이 럭셔리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변기 쪽은 높게 있고 세면기 쪽과 샤워부 쪽이 낮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시공을 하냐면요, 일반 마루에서요, 마루에서 한번 단차가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가면서 샤워부스 쪽에 그냥 한번 떨어지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욕실 쪽에서 7cm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슬리퍼를 걸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작업할 때는 가능하지만 덧방 시공할 때는 그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바닥에다가 타일 덧붙이니까 슬리퍼가 거의 100%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사진처럼 바닥 마감에서 건식 사용하는 개념으로 욕실 쪽까지, 아니 양변기 쪽까지는 쭉 같은 레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면기 쪽으로 떨어질 때 한 단을 꺾는 거죠. 그러면 슬리퍼를 어디에 둔다? 바로 저쪽에 슬리퍼를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슬리퍼가 걸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소소한 팁도 챙겨보시면서 인테리어 진행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New build. 정말 요새 잘 나가는 욕실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집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지금 당장 욕실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 집도 저렇게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인테리어 회사랑 또 협의하시면 또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더 남경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